안녕하십니까. 노열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재의 사고력 키우기에 대해 멘토링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존에 존재하는 사물의 공통점, 유사점, 다른 점에서 사고를 시작하라. 그렇게 해야만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며 세상은 이런 방법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점에서 사고하는 것이 바로 ADHD입니다. 사물의 이미지를 다른 사물과 연상시킨 후 두 사물의 공통점이나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하고 생소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견을 행동으로 옮기면 새로운 발명이 됩니다. ADHD는 과잉 행동이 아닌 몰입력을 즐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실물이나 직접적인 형상을 토대로 추상하고 요약합니다. 사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을 직접 세워서 숫자 개념을 상상합니다. 이것은 직관적인 추상으로 요약하는 사고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언어 수준이 발달하고 나면 문자나 부호의 의미가 이해되어 문자와 부호, 그림 등을 이용해 추상과 요약을 언어 개념과 형상 사유로 사고합니다. 입체사고, 어떤 대상을 다양한 각도와 방위에서 분석하고 고찰하는 것으로 전체사고, 공간사고라고 합니다. 점, 선, 면의 제약을 벗어나 상하 좌우, 사방팔방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3명의 기술자에게 어떤 공사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공사 현장의 기능인은 담을 쌓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사는 높은 빌딩을 짓고 있지요. 도시계획 전문가는 지금 신도시를 건설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64칸의 체스판에 밀 한 알씩 2배씩 채워나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0년 동안의 밀 생산량이 됩니다. 모호사고, 변정사고를 통해 논리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는 사고로 정확사고와 대비됩니다. 사슴 옆이 노루고 노루 옆이 사슴이지. 신은 신하들 중에 최고이고 폐하는 역대 황제 중에 최고입니다. 직접 대답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답을 할 수 없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첫째, 중의법,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법. 둘째, 말장난, 비슷한 발음으로 의외로 유려한 위치를 차지하는 법. 직관사고, 무의식적 상황에서 사물의 본질이나 속성을 빠른 속도로 찾아내는 사고입니다. 직관사고력 향상법. 첫째, 긴장을 푼다. 둘째, 회상을 많이 한다. 셋째, 상상을 많이 한다. 넷째, 고전 음악을 듣는다. 다섯째, 자유롭게 연상한다. 영감사고, 오랫동안 결론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의 자극이나 유도에 의해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사고로 첫째, 일정한 지식을 축적해야 합니다. 둘째, 한 가지 문제에 장시간 집중적으로 사고합니다. 셋째, 외부 정보의 자극을 이용합니다. 넷째, 일단 문제를 그대로 두고 잠시 긴장을 늦춥니다. 다섯째, 영감이 올 때 바로 기록합니다. 도박사고, 되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떠올리고 그 중에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합니다. 군사작전과 게임, 운동 경기에 자주 사용하며 비교적 복잡하고 파악하기 힘든 사고로 첫째,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둘째, 모든 가능한 방법을 탐색하고 선택합니다. 셋째, 가능성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합니다. 이식사고, 연상, 유추, 종합을 통해 전혀 상관없는 현상이나 사물 간의 연관관계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첫째, 술통의 타진법과 의사의 타진법 같은 원리이식. 둘째, 폭파술로 건축물 폭파와 신장결석 분쇄 같은 수단이식. 셋째, 돌고래의 피부 조직으로 잠수정의 속도를 개발하고 헤어드라이어 기술로 세탁용 건조기를 개발한 기능이식이 있습니다. 가설사고, 가설을 세워 의문을 품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설 원칙은 첫째, 맹목적인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둘째, 정확성을 추구합니다. 셋째, 가설을 여러 개 세웁니다. 가설을 검증할 때의 질문법은 첫째, 왜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둘째, 어떻게 하지라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셋째, 가능할까라고 선택합니다. 넷째, 어떨까라고 결과를 예측합니다. 영재교육 멘토링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좋은 의견과 질문을 바랍니다. 교육 현장에서 직접 가르친 노하우로 멘토링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열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